1950년 1월 31일 한반도의 겨울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르르는 추위와 끊임없는 폭격. 우리가 오늘 주목할 곳은 강원도 횡성 지역입니다. 이곳은 미군과 북한군이 격렬하게 대치하던 최전선이었죠. 당시 미 이사단 소속의 한 수색 소대가 횡성 북쪽 산악지대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들을 F소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임무 자체는 평범했습니다.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교두보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1월 31일 밤 11시 42분, F소대에게서 마지막 통신이 수신됩니다.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통신병은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비명과 명령을 녹음했죠. 그리고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푸른 섬광,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절규였습니다. 직후 통신은 완전히 끊어졌죠. 이튿날 수색대가 F소대의 예상 위치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격적인 장난을 목격합니다. 그 넓은 산악지대에 전투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총격전의 잔해도 피해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마치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듯이 20명이 넘는 병력과 장비가 징발한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수색대는 오직 몇 개의 소총과 심하게 변형된 철모 조각만을 발견했습니다. 이 철모는 녹아내린 것처럼 보였죠. 이것이 북한군의 공격이었다면 왜 시신은 없고 왜 장비는 깨끗하게 사라진 걸까요? 왜 폭발의 파편도 없었을까요? 미 국방부는 이 사건을 극비로 분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군사작전 중 실종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당시 횡성 인근에서 복무하던 한국군 병사들의 증언은 정부 기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1월 31일 밤 횡성 산맥 위로 불가능한 속도로 움직이는 빛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빛은 붉은색도 노란색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형광빛이 도는 푸른색이었다고 합니다. 한 목격자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잠시 동안 주변의 눈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빛이 F소대의 상공에 도달했을 때 엄청난 정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포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라진 정적. 그리고 그 정적 뒤에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폭발음과는 다른 마치 거대한 철판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 이 사건은 전형적인 UFO 미스터리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고열로 인한 증발, 불가능한 속도, 그리고 정부의 철저한 은폐.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을 하늘의 망치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외계 존재가 지구의 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죠. 왜 그들은 하필 한국전쟁, 그 중에서도 1월 31일을 택했을까요? 이날은 전투가 극도로 치열했던 날 중 하나였습니다. 외계 지성체에게 전쟁은 실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인이 서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일종의 필드 테스트. F소대의 증발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충격적인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이후 미군이 회수한 변형된 금속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금속은 지구상의 어떤 물질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훗날 미국의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보면 이 금속이 극도의 고열을 견디고도 형태만 변형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F소대가 가지고 있던 장비의 파편이 아니라 그 푸른 빛을 발산했던 미확인 비행 물체의 잔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금속이 발견된 위치 역시 특이했습니다. 사라진 소대가 마지막으로 통신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죠. 미 국방부는 이 모든 증거를 덮기 위해 대규모 위장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오폭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오폭이었다면 왜 그 지역의 토양에서 비정상적인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었을까요? 이는 핵폭발과는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마치 초고밀도 에너지체가 순간적으로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잔류 에너지처럼 보였습니다.
인체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화성인이나 그레이 외계인의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 일부 UFO 연구가들은 이 하늘의 망치를 고대 외계 문명이 지구에 남긴 자동 방어 시스템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대규모 분쟁이나 특정 기술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활성화되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죠. 왜 하필 1월 31일이었을까요? 이날 F소대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 위치가 단순한 교전지가 아니라 외계의 기술이 숨겨진 특정 구역이었다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인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의 기술로는 대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시연. F소대는 의도치 않게 외계 방어 시스템의 트리거를 건드렸고 순식간에 우주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연피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패닉을 막고 무엇보다 이 외계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서였겠죠. 오늘날까지도 행성 지역의 일부 산악지대는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950년 1월 31일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눈과 마주친 날이었죠. 우리가 전쟁의 아픔에만 집중하는 사이 누군가는 하늘에서 냉정하게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개입했는지, F소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기록은 우리에게 소름 돋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구 밖의 존재는 아직도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1월 31일 밤, 당신이 잠든 사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일까요? 아니면 76년 전 횡성 상공에서 우였던 그 하늘의 망치의 찬양일까요? 결론적으로 1950년 1월 31일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력이 증발한 그날의 비극은 외계 존재의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당신의 집 위를 푸른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1월 31일 밤에는 잠시 창밖의 하늘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푸른 섬광을 본다면 즉시 미스터리 극장 채널로 돌아오십시오.